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종로노인복지관 관장을 13년 하고, 그리고 부천에 있는 원미구 노인복지관 관장을 3년을 하여 현장에서 16년 차 복지 실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도 사회복지를 했으니 제가 약 26년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실천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먼 데서 오시고 또 다들 또 복지관에서도 오시고 우리 또 이렇게 법문을 듣기 위하여 우리 또 스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관에서 이렇게 쭉 있다 보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이제 노인복지관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복지관에 근무를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쓸 때 어떤 거를 쓸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박사 논문을 보면은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이 노년기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자아통합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육바라밀 중에 저는 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보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나오시는 연령이 주로 65세에서 많게는 94, 5세까지 되는데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75세에서 85세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그 주인공일 겁니다. 그래서 종로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뭔가가 특화 사업이 있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쓸 때 죽음 준비라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한번 써보자라고 시작을 한 것이 저희 복지관에서 현재 13년 차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화 사업으로 이제 복지관에서 직접 하고 있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죠? 예. 그래서 아마 더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듣지 않은 분들은 생소하지만 이런 게 바로 죽음 준비 교육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오늘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을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죽음 준비 필요성이 삶의 가치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죽음 준비는 왜 필요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보려면 사전에 한번 척도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듣기 전에 사전에 척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 척도 검사가 한 4, 50개가 돼요. 그래서 그 4, 50개 되는 거를 미리 사전에 다 인터뷰를 하면서 척도 검사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임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의학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한 챕터를 넣고,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
자, 그러면 종교와 영묘 이런 걸 가지고 불교적인 관점, 또 기독교적인 관점, 또 천주교적인 관점 이런 관점으로 또 우리가 이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많은 분들이 요즘에 호스피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과연 호스피스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할 텐데 그래서 이 챕터 하나 역시도 우리가 호스피스에 대한 영화도 보여드리고 같이 또 교수님에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노인의 삶과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함께 서로 소감을 나눠보고 진관사라는 곳에 템플스테이를 또 저희들이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워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 안에서 많은 이제 1박 2일 동안 겪으면서 서로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장도 작성을 해보셨고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을 할 때 법률적인 또 게 있고 또 법률적이지 않은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도 이런 땅이라든가 이런 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게 되면 이게 자녀들한테 그냥 넘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넘어가기까지의 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렇게 하여 또 법률적인 자문을 또 우리 변호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함께 설계하는 나의 장례식이라는 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암으로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거를 아마 이렇게 서로 의사 선생님과 교감이 이제 되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해달라. 그래서 화장을 하고 난 이 가루는 어떤 항아리에 넣어달라. 그러면 이 항아리를 넣어서 수목장을 해달라. 아니면 어디에 정말 산속에 어디 뿌려달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쭉 본인이 써놓기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던 걸 종종 보았을 거예요. 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장례식에 한번 본인이 내가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또 하나의 이제 그 프로그램의 한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사진 촬영.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 장수사진 촬영을 다 해보셨을 텐데 말이 장수사진 촬영이지 저는 요즘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냥 크게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증에 나오듯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사진보다는 젊은 날에 딸과 함께 자녀 남편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서 멋지게 찍어져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그냥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수 사진 촬영이 오히려 더 요즘에 좋다 이렇게 해서 화장을 곱게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그렇게 촬영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해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거는 그냥 어느 정도 감내를 하겠는데 갑자기 딸이라든가 또 생각지도 않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이 돌아가셨을 때 이 슬픔은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러한 거에 대한 애도 프로그램 그 역시도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넣어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해 명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분노 다스리는 거를 어떻게 이걸 할까?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고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애도라든가 분노 이런 거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또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에게 또 쓰는 편지가 있어요. 인생 그래프.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는 지금부터 나의 죽음의 계획은 90세다. 아니면 요즘에는 100세를 본다고 그래요. 100세까지 내가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나의 나이가 85세다. 그러면 앞으로 15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지금 내가 못했던 공부를 좀 하고 싶다. 내가 못했던 여행을 가보고 싶다. 내가 못했던 남에게 베풀지 못해 지금까지 내가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를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800원을 남한테 보시하고 200원을 내가 쓰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이제 바로 본인에게 쓰는 편지라고 해서 그거를 또 쓰는 연습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후 척도 검사를 또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를 하고 나서 보니 어떤 게 결과가 나왔냐.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 이러한 프로그램을 14, 15번을 들은 사람들이 안 들은 사람들보다 자아 통합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높아졌고 죽음 불안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이 논문에서 제가 연구를 한 결과값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아 통합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자아 통합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개인이 노년기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습득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기술과 능력의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를 그러한 결과들을 말하는데 이 자아 통합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그리고 현재 생활에 만족을 하고 과거 또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로운 견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아 통합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 통합감이 이제 높아졌고 죽음 불안이 낮아졌다라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들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동거 가족이 있는 어르신과 동거 가족이 없는 어르신에 비해서 자아 통합감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우리가 부부간에 살고 있거나 자녀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가족들이 더 되게 자아 통합감이 높게 나왔다는 결론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14번의 이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쭉쭉 하면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제 논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 한 거를 가지고 이 어르신들의 이제 인터뷰를 제가 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한 결과값도 죽음 불안과 자아 통합감이 높아지고 낮아졌는데 이 역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얼마 전에 끝난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거기도 역시 죽음 준비 프로그램 하기 전에 죽음 불안감이 점수가 평균 66.7점이었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에 56.7점으로 낮아졌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참여자의 75%가 죽음 준비 교육 우리가 그 교육을 참여한 후에 굉장히 죽음 불안이 낮아졌다라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이제 또 인터뷰를 저희들이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은 83세의 어떤 김땡땡 어르신께서는 혼자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 근데 이 교육을 받고 보니 마음이 굉장히 한결 편해졌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다 가는 건데 굳이 겁먹기보다는 남은 생을 잘 살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8세에 여기 장땡땡 어르신께서는 뭐라고 했냐.
저는 죽음 준비 교육을 듣고 난 후에 그동안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한결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르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우리가 유언장 작성하는 법이라든가 그리고 호스피스라든가 우리가 또 의학적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전혀 몰랐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익히게 되었는데 이런 거를 익히고 듣고 나서 보니 아무래도 모르고 있던 것들을 배우고 보니 어떤 방법으로 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본인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준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 사람들이 내 나이는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나이쯤 되면 한 번쯤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한 거는 누구나가 다 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서서히 우리 몸에 노화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큰 저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외국의 학생 때 어릴 때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혹시 우리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60된 우리 어르신께서도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다 할 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 죽음에 대한 게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곳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정관 스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복지관에서 과감하게 죽음 준비라는 거를 죽음이라는 말을 한번 꺼내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그리고 꺼려했고요. 왜 나는 이 나이에 아직 죽음을 생각도 안 해봤고 나는 아직 갈 날이 멀었는데 왜 벌써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조금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어르신들이 막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해보고 나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현재 지금 85세라고 했을 때 100살까지 이 15년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어요. 지금처럼 오늘 하루 먹고 내일 하루 살고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살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먹더라도 내가 90세를 바라보고 100살까지 갈 때는 하루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것인가. 그럼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갖기 위한 이러한 바로 그러한 거를 갖기 위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의 얼마만큼의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어르신께서는 80세인데요. 이 어르신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기도 하고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그런데 이 14번의 교육을 듣고 나니 오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굉장히 생겼고 이렇게 죽음 준비를 교육을 받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보람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전과 후 남아있는 이 인생의 계획을 물어봤어요. 남아있는 인생에 대한 계획을 우리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어르신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녀들이 다 커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 지금 이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 건강이 허락된다면 차를 가지고 국내 여행을 이곳저곳 하면서 다니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되게 교육을 잘 받으신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제 즐길 거리가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어르신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육을 참여하기 전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전혀 없었대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를 듣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컴퓨터를 배우고 그리고 핸드폰, 문자 쓰는 법을 배워서 지인들과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다. 그동안에는 본인이 핸드폰도 배울 생각도 안 해봤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복지관에 오셔서 이렇게 즐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교육을 듣고 나서 보니 많은 친구들하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뭔가가 미래에 대한 이러한 설계를 할 수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기 전에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계획을 했었는데 죽기 전에 근데 이분은 교육을 끝나고 나서 죽기 전에 자서전을 써서 빨리 딸에게 넘겨주고 싶다. 예전에는 쓰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걸 끝나고 나니까 어서 써서 자서전을 자녀들한테 써서 넘겨주고 싶다라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가 생긴 거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의를 해놓으면 나 빨리 죽으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되게 이렇게 시어머니나 어머니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되게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해놓으면 오래 산답니다라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분 나빠 할까봐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고이 농 위에다가 모셔놓기도 했을 텐데 또 지금의 변화는 뭐냐면 옛날에는 수유옷을 어떻게 해서 잘 이렇게 입혀서 보내드리냐에 따라서 그 집에 뭐 빈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를 굉장히 받아들여서 유교 문화에 굉장히 집착되어 있는 그런 문화로 발달되어 있고 성장되었다 보니 굉장히 우리가 예의를 따지고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굉장히 돌아가실 때 잘해드리는 것만이 효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또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이제는 간편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뭔가가 부담을 주는 그런 거를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계시거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거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종로노인복지관에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듣고 그러고 나머지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뭐냐면 혹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유료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밑에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중생을 위해 제도한다. 그러면 중생을 위해서 제도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나보다 못한 분들에게 좀 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저는 중생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생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예? 보살행이 필요하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보살행을 정말 필요로 한데요. 보살행을 하려면 많은 게 필요하죠. 보살행을 하려면. 또 보살행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보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원에 불교 사회복지를 지금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불교 사회복지가 있는데 왜 불교 사회복지학과와 사회복지학과가 뭐가 다르냐라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불교자가 들어가면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 우리가 실천하는 중에 육바라밀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뭐겠어요? 보시죠. 우리가 보살도를 행하려면 뭔가가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보시로도 할 수 있고 책으로도 할 수 있고 많은 보시행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 중에서도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법보시가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물로 주는 또 우리가 보시도 있고 또 우리가 지혜로서 이렇게 법문을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또 이런 보시가 있고 그 중에 많은 보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희 복지가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우리 BBS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떤 한 불자가 50억을 기증한 그 내용을 보셨죠? 아,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점심에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50억이라는 숫자를 5억도 아닌 50억을 그렇게 쉽게 부처님 일을 위해서 내놓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불자님께서는 알리는 걸 너무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총무원장 스님께서 병만원력 불사를 하시다 보니 좀 더 우리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뉴스에 나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이분의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실천행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모든 걸 갖고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뭔가를 남에게 이렇게 보시한다는 거. 특히 또 부처님을 위해서 보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도, 원래 우리가 부처님이 인도에서 탄생을 하셔서 불교가 엄청 불교의 꽃이 피우다가 이게 바로 또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불교가 지금 이렇게 융성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미 불교라는 흔적지만 남아있고 많은 불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인도에 붓다가야에다가 절을 하나 쳐서 새롭게 불자들이 많이 이렇게 융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이분은 우리나라가 태평하고 정말 남북이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이분의 주 목적이랍니다. 우리 같으면 50억을 내면서 뭔가가 개인적인 욕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자로서 욕심이 있을 텐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정말 대인 같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그분은 되게 존경스럽다. 그래서 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돈이 없는데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1,000원을 갖고 있는데 1,000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돈 100원을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죠? 100원을 쪼개서도 할 수 있는 건 바로 보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이 우리가 불자님도 계시고 또 타종교인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고 불교 방송을 듣는 분들도 다른 또 타종교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아무리 뭔가를 해도 잘 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시입니다. 보시라는 거는 선뜻 하기가 힘들지만 마음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래도 한 생각 탁 비우고 뭔가 놓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보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 법당에 오면서 이제 느낀 게 BBS에서 늘상 방송하는 게 뭐냐. 망공회라는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이게 10만 분의 공덕주를 모십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방송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구자, 몇 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망공의 후원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의 듣지 못하는 방송들을 전파를 할 수 있고 포교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 지금 불교 방송에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그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파키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동안 제가 복지관을 비우는데 아침에 급하게 출근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출근을 막 해서 막 정신이 없을 텐데 어떤 어르신이 한 분이 막 문을 열자마자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뭐 때문에 오셨느냐고 하는데 본인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통장을 들고 오셨어요. 통장을 들고 오셨는데 수표 100만 원짜리 2장과 5만 원짜리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이분이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고 오셔서 당신은 복지관에서 점심도 먹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제가 이 통장에 있는 것만 갖고도 쓰고 됩니다. 그래서 늘상 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으니 복지관에다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제가 300만 원을 들고 와서 기여를 하니 너무 마음이 뿌듯합니다라고 놓고 가셨어요. 자, 이거를 놓고 가셨는데 저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분이 몸이 되게 안 좋은 분이에요.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시고 그리고 여자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수급자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늘상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감기를 늘 달고 다니시고. 근데 몸이 되게 안 좋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큰 마음을 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50억 얘기하지만 50억보다 더한 100억이 넘는 정말 그거만큼의 값어치가 되는 그러한 돈이기 때문에 저는 겁이 덜컥 나서 바로 저희 복지관에 부장을 불러서 이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거 돈을 안 받고 싶다. 이 어르신이 건강에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어르신은 막무가내로 만나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복지관 관장실 앞에서 오셔서 늘상 앉아 있는데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돈을 내시고 아마 당신이 또 뭐라고 할까봐 혹시 특대우를 할까봐 이미 본인이 이렇게 다른 데 가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우리는 복지관에 이 돈이 없어도 사는데 이 어르신은 당장 몸이 편찮으시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면 몇백이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가 쓰기는 너무 안 된 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제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본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어르신이 혹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다 보면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 돈을 이렇게 갖다 내고 내가 잘못 줬으니까 이 돈을 달라. 이렇게 해갖고 또 어르신이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약간 정신이 좀 저게 해서 혹시 돌아가실 거를 준비하고 있나? 또 이런 생각도 저희들도 들고 그래서 일주일간을 한번 이분을 살펴보자.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한번 이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직원들의 또 이게 생각은 이 생각이었고 지금 여기 오시는 우리 불자님들의 생각은 또 지금처럼 본인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젊은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젊은 학생들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어르신이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그 복지관이나 어디 주민센터에서 주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분한테 조금 풍족하게 그 돈에서 떼어가지고 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다 신선한 이야기여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좀 더 본인의 뜻에 존중하는 의미로 한번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하는데도 보시를 해서 받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망공회에 딱 기부를 하면 망공회에서는 열심히 포교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이런 게 그냥 바로 되는데 우리는 또 어르신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갖고 온 거는 정말 너무 이거는 우리가 감동스럽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아서 한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우리가 이 그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동안 이 어르신 한 분이 어떤 유언장을 쓰면서 본인이 수녀가 되고 싶었다. 젊었을 때. 그래서 수녀가 되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도 안 주고 본인은 다 성당에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거기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 면담을 입으라고 했어요. 왜 이걸 성당에다 다 기부를 하시려고 하냐. 자녀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대학교까지 가르쳤고 본인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남편 몫이고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한테 공포를 했다. 그래서 나는 성당에다 이걸 기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또 학생들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부를 우리가 엄마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분의 아들, 딸이라고 했을 때 본인의 생각들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성평등은 아니지만 남자 그 학생들과 여자 학생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 남자 학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공동체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목이고 가족 공동체가 있지 않냐. 그러니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냐. 만약에 성당에다 기부하면 우리는 그거를 성당에다가 저기를 해서 받아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자 학생이 있었고 또 이렇게 연세가 조금 있는 우리 여자 학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어머니가 한 거기 때문에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또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시와 또 기부 문화 이런 등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그동안엔 제가 많이 그랬어요. 참 우리 불자님들은 많이 인색하시다라고 가끔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50억이라는 큰 이렇게 기부를 하신 거를 보고 참 대단하시다. 정말 저분이 불교가 아니라면 저런 마음을 어떻게 냈겠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불교 방송에서 우리가 죽음 준비 교육과 그리고 또 보시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불교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불교 사회복지 안에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법보시, 제보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망공회에 한 구자씩도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합장을 하고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나는 내 삶에서 얼마나 비우고 살고 있는지, 나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는지, 나는 남이 못하는 것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나는 지역에서 나보다 못한 분을 위하여 좀 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얼마만큼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는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지, 나는 내 삶을 내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내 삶에 이정표가 있는지. 자, 눈을 뜨시고 오늘의 이 시간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육바라밀 실천에 근거하여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